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공인중개사가 가입 못한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그냥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협회 빨리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암기해야 되죠.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연인은 민법에서 자연인은 전부 노출설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자연인이 된다는 게 민법의 통설이고요. 형법에서 자연인은 진통설입니다. 출산하려고 진통을 느끼고 있는데 의사가 분만하면서 만약에 살해하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사람하고 민법상 사람이 다르다고요. 자연인이. 법인은 등기해야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그래서 등기 안 된 법인을 우리는 비법인 사당 총류라고 하죠. 등기 안 된 법인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총회에는 600명, 전국적으로 600명인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 시도에서 시도가 아니라 서울시는 제외되니까 광역시민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전국에는 합하면 6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협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X.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서울에 두어야 한다. X. 지금 뉴스 같은 데 나오면 지방 소멸 막 자꾸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지방이라는 말은 부적절한 표현이죠. 비수도권이라고 해야 맞아요. 수도권 반대를 그냥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도권 아니면 다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을 지방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버드대도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캐나다 올라가다 보면 있어요. 미동부 꼭대기 쪽에. 그래서 어쨌든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108페이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109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실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어렵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딱 한 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협회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업무 집행의 방법 변경,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모두 다 해당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 29회 때 나오긴 했는데 이걸 강의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요. 이런 문제가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80% 안에는 안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협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회 기출문제입니다. 30회 기출문제. 숫자 이런 게 출제됐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도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지부는 시도지사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지정받아야 되는 거 맞고요. 공제규정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협회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단 예외 지부 설치는 시도이사에게 신고, 지회 설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놉니다. 협회는. 자,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 27회 기출문제입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보고하는 거 맞고요. 지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하는 게 연임이죠. 우리 그 시도지사는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총 12년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할 때 4년, 처음에 4년에 두 번 더 할 수 있다고 연속해서. 그럼 8년 더 하면 12년. 연속해서 하는 것만 못하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더 많이 한 4번째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연임이 연속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다고요. 홍준표 시장도 지금 경상남도 도의사 3번 하고 지금 대구에서 또 한 번 하고 4번. 원래는 3번밖에, 연임이면 총 3번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또 하니까 되잖아요.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설이 있었어요. 출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있죠.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으니까 다시 못 나가지만 부산시장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려고 나가는 거예요. 어쩌수돼요? 그 경상도에서 민주당 출신이 되기 쉽지 않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민주당이 된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구에서 민주당 된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한 번도. 근데 부산은 이제 좀 된 적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부산 살 때는 야당 도시였어요. 부산이. 김영삼이가 그때는 민주당 야당이었었거든요. 김영삼은 한 번도 안 왔어요. 부산 한 번도 안 와도 25살부터 계속 국회의원 했어요. 그 부산 서구 박찬종 이런 사람하고 붙었는데 한 번도 안 와요. 안 와도 되니까 아예 다른 데 전국에 운동하러 다녔다고.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부산이 서구가 원래 부산 본토배기들이 살았었어요. 자, 리얼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곳 기억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책임준비금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암기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공개료 수입액의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56번 맨 마지막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총 수입액 X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래서 옳은 곳 2번이 답이죠. 2번. 총 수입액이 아니라 협회 공제료 수입 외에도 뭐가 있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하고 받는 거 강사료 수업료 받는 거, 그 다음에 협회 회비 6,000원 한 달에 받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가장 수입 많은 게 협회 회비래요. 회비 6,000원 내도 11만 명이니까 11만 명 중에서 한 지금 뭐 7만 명 가까이 내나 보더라고요. 내는 분들이. 안 내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려면은 3개월 이상 회비를 낸 이력이 있어야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어요. 회장 선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협회 개업한다면 회비 내는 게 좋겠죠. 회비 내면 뭐 공제 가입업소 이런 거 해가지고 스티커도 가입비 옛날에 100만 원 했는데 지금 50만 원일 거예요. 돈 없다고 하면 다음에 내세요 해요. 다음에 내라고. 1,000만 원 그거는 협회 회비가 아니라 친목회 그 친목회 왕따 안 당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친목회 그건 불법이에요. 친목회 회비를 받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왕따 시키는 거는 불법이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회원업소들끼리만 거래하고 이런 거는. 근데 친목회가 뭐 비싼 데는 몇 천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테림씨 뭐 한다고? 내일 물어봐요. 특강할 때. 공제사업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공제규정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모든 보궐선거 전부 전임자 남은 기간인데 단 대통령만 예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1년 남았는데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 했는데 5년 했다고 다 채웠다고요. 대통령 빼고 우리나라의 모든 건 다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화 군수 보궐선거 해가지고 보궐선거 하도록 지금 현재 인천 광화 군수 아마 또 지금 국회의원하고 보궐선거 나와요. 의원직 상실하는 사람 몇 명은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19명 이하로 구성되죠. 19명 이하면 10명 이상 출석, 10명 출석했으면 6명 이상 찬성해야 되죠.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면 최소한 151명 이상 출석, 151명 출석했다면 76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이 뭐 통과시킬 때 참여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했다가 다시 제2 요구권 행사해가지고 제2 요구했을 때는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2 요구는 아마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면 되나 보더라고. 출석을 안 해버리면 여당에서도 안 나와버리면 야당끼리 하면 3분의 2 돼버리잖아요.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니까 제적위원 3분의 2가 아니고 제적위원 3분의 2면 안 나와버리겠죠. 아예.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얼은 이 기출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암보험 들려면 암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정이 안 돼 있어야지. 안 걸린 사람은 암보험 못 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도 하도 전화로 뭐 암보험 들으라고 자꾸 전화 와가지고 지금 안 걸렸는데 이랬더니 막 다시는 전화 안 오더라고. 안 걸린 사람은 암보험 가입해도 보험금 안 나오잖아요. 심혈관계 또 가입하라길래 지금 뇌경색인데요. 이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연락 안 와가지고 다시 그런 이제 뇌경색 보험 들라고 전화했더니만 인수 거절되더라고. 옛날 뇌경색이라 해서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가입 못 하더라고. 이제 막상 할라 해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한번 뇌경색 걸렸다니까 다음부터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협회 공제사고 한번 나면은 안 받아줍니다. 구상권 행사 안 당하면 안 받아준다고. 토해내야 받아줘요. 다시 가입하려면.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료 내는 것,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것. 누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했어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암기 프린터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암기 프린터 52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실시하는 경우는 그 암기 프린터 52번에 8번에 보니까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라고 돼 있죠? X.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맞네요. 답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52번에 8번. 자, 지자체 조례가 다 기출문제입니다.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개설 등록 신청 자격증 교부 X 6번에 있나요? 자격증 교부 X 재교부 X 그 어디에 몇 번에 있어요? 보자. 52번에 7번에 있네. 7번에 자격증 교부 X라고 돼 있죠. 처음에 교부하는 건 합격하면 그냥 준다고 돈 안 내고 분실했다고 하면 재교부 받으려면 돈 내야 돼요. 그 작년에 경기도에서 사진이 여러분들이 응시원서에 지금 8월 달에 원서 냈어요? 아직 안 냈어요? 사진 그때 이쁜 거 해야 되는데 사진 만약에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그 자격증에 그게 붙어 나와요. 지금 붙인 사진 그게. 에? 이야기했어. 그 결석했나 보네. 이야기 옛날에 했는데 듣지도 않고 딴짓 하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어.
했죠. 몇 번 했죠. 그대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바꾸려고 하니까 더 예쁜 사진 할 건데요 하니까 그럼 재교부 받으세요. 예, 재교부 해주세요.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수료가 한 10,000원 넘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조례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죠. 조례 내용이. 원래 용적률, 건폐율도 조례예요. 시군구 조례인데 시군구 조례가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전국에 250개 되는 시군구 조례 그거 다 어떻게 다 암기하냐고요? 시군구가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대략. 다 암기 못하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국토교통부 0까지만 나와요. 시험에.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 조례 내용이 몇 %인지 뭐 돈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휴폐업 안 내죠. 휴폐업은. 휴폐업 할 때 인장 등록할 때 이럴 때는 수수료 안 낸다고요. 수수료 내는 거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트 28번. 매매업하면 금쟁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양도되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은 금지행위이긴 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암기 프린트 24번.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무등록, 부정한 망보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무부양, 양도되어 광시공시, 광고하는 경우 시공시가 뭐예요?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었다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6번입니다. 포상금 틀린 것입니다. 포상금 50만 원인데 국고에서 전부 보존 안 하고 50% 최대 50% 범위 내에서 보조하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사가 보조할 수 있다.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국고가 얼마로 이 포상금 주려고 예산 편성이 얼마 돼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러한 예산은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포상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고하려고 하는데 예산 없으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마 해보십시오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자, 포상금 한 건당 1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한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균등하게 배분.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먼저 접수한 사람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옳은 것을 했는데 한 건당 50만 원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포상금은 국토부 장관이 주는 게 아니라 등록관 정의 국토부 장관 X 3개월 X 1개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먼저 접수한 사람, 최초로 접수한 사람만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자,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런 거는 갑과 을 계산 이렇게 A, B, C, D, E까지 있나요? A를 고발했고 무등록 A를 고발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포상금 5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먼저 한 사람만 주고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죠.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갑과 을은 배분 망보에 관하여 합의 없이 양도대의한 시를 신고했는데 공소제기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나오고요. 같이 했으니까 균등 배분이죠. 똑같이 했죠. 누가 먼저 한 게 아니고 같이 가서 했잖아요. 공동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을은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는 무혐의 처분하면 못 받습니다. 무죄 판결은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 손에 달려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D는 D 50만 원. 요거는 그럼 갑 125만 원, 75만 원. 4번이 답이네요. 4번. 117페이지. 포상금 계산하는 게 이렇게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게 3번. 자, 교육입니다. 교육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예, 실무교육 바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받을 필요 없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리얼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가 필요 맞죠? 500만 원 이하가 필요 2번이 답입니다. 연수교육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제가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논점이 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이네요. 중개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모든 임원 맞습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대표자만 받으면 됩니다. 모든 임원 X.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대표자만 받는다고요? 모든 임원 X입니다.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받아도 돼요.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는다고요? 모든 X. 모든 임원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자격증 없는 임원은 보조원이에요.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모든 X. 잘 모르면 모든 반드시 꼭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어떤 남자가 나한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방시혁 의장은 미국 LA 비버리 힐즈에서 22살, 28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두 분하고 다니는 게 길에서 막 사진 찍어주고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유튜브인데 젊은 방시혁 의장이 지금 52살이래요. 28살 차이 나면 24살이네. 그럼 여자분은. 그 우연히 만났대.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냥 식당 안내해주고 했다더라고요.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분, 유명한 분이 우연히 만났다고 식당 안내해주고 그 뭐 명품 거리라는데 그런 거 우연히 만나서 사주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던데. 모든 임원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인장 등록은 개공, 소공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없는 임원은 인장 등록할 필요도 없다고 계약서 쓸 수도 없으니까. 뭐 지금 옳은 거에 틀린 거. 하나, 둘, 셋, 넷. 4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 나오진 않았다고요? 근데 한 번쯤은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내놓은 거고요. 이렇게 내면 다 틀리겠죠. 거의 공부 깊이 안 하는 분들은. 이것도 기출문제는 아니네요. 중개법인인 한 명회사의 틀린 것,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요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사원이라고 하면 그거는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한책임사원이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무한책임사원이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로 따지면 무한책임사원은 임원이고요. 주식회사로 보면 우리 주식회사가 많잖아요. 보통. 그럼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로 보면 일반 사원이에요. 그냥 평사원.
그 일반 병사원들은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개사니까 받아야 되고 자격증 없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는 X라고. 받을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만약 무한 책임 사원이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되죠. 자격증 없어도. 그 무한 책임 사원은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어도. 반납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정지는 통보, 5일 이내 통보. 이거는 자격 취소가 5일 이내 통보가 있다고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데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맞죠? 틀린 것. 이거 기억 틀렸잖아요. 이거는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했죠. 유한책임사원은 자격증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받아야 되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니까 받을 필요 없다. 3개 3번. 기출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이런 거에 상처받지는 마시라고요. 저한테 수업 안 들은 분들한테 이렇게 문제 내보니까 저도 전국 모의고사 많이 내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올해는 유명한 사이트에 강의하는데 하나도 없어. 작년까지 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다 잘리고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슬프던데 또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다음은 교육입니다. 교육. 옳은 것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교육 옳은 것.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취직하거나 개업할 사람은 실무교육 받잖아요. 처음에 받는 거.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사정교육은 안 받아도 되죠.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합격하면 12월 달에 받아야 돼요. 내년부터 교육시간이 엄청 늘어나요. 60시간, 지금 28시간에서 32시간이잖아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 말하면 또 헷갈릴까 봐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60시간, 한 3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2배는 넘어 늘어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8일 받는데 지금은 4일 받거든요. 실무교육. 4, 7은 28, 하루에 7시간 해가지고 4일 받아요. 28시간.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다 교육 받으시라고. 올해는 합격하면. 내년에 받으면 이제 교육이 2배로 늘어나요. 아니, 몇 시간이 말하면 또 이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헷갈릴까 봐 말 못하겠다고요. 저도 몰라요. 지금 괜히 알면 또 자꾸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니까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자꾸 협회 강의하러 가니까. 예? 지금은 4일에 7시간씩 해서 4, 7, 28, 28시간. 제가 지금 협회 연수교육 하러 가니까 자꾸 거기서 내년부터 뭐 60몇 시간이라 하던데 그건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괜히 알면 또 말하고 싶잖아요. 자꾸. 표정 관리를 해야지. 그래도 좋다고 말할 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든데 또 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줘야 좋은 거지. 사람을 다른 강사를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늘어나면. 근데 지금 뭐 국토부에서 밝힌 거로는 전세 사기 이런 게 연루돼 가지고 임대차 관련법, 민사법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라 이렇게 권고한다고 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저하고 관련 있는 과목이 많으니까 좀 이제 지금 제가 요즘은 실무교육 가면 3시간 하는데 이제 6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루 종일 7시간 다 할 수도 있어요. 배 아파요? 왜? 3번이 답이고요.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이 틀렸네 이게. 3시간, 4시간은 직무교육이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수강료
공짜로 받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돼요. 지금 현재는 13만 원 내는데 내년에 받으면 한 26만 원 이상 낼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받는데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건 법에 있는 게 아니니까. 4일 받는데 13만 원이라고 우리 학원 한 달 다니는 거하고 비슷해요. 4일 받고 13만 원 내니까. 공인중개사 학원 수강료가 최고 싸다고 대한민국 학원 중에서. 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 학원 보낼 때 한 과목에 50만 원 냈어요. 한 과목에. 그 딸이 세 과목 꼭 국영수 다녀야 되겠대. 그래서 150만 원 가급적이면 다니지 말라 좀 제발. 근데 세 과목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더라고. 150만 원씩 들어가서 한 달에 학원비만. 한 달에. 우리는 1년에 거의 150만 낼까 말까 하는데 1년에 300만 원이라도 싸지 그게. 한 달에 150이라니까 전과목 우리처럼 이렇게 전과목 다 들으려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 고등학교 입시하고는. 그러니까 뭐 현우진이나 그 고등학교 입시학원 강사들은 지금 뭐 펜트하우스 150억짜리 강남에 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선생님들 보고 현우진 선생님처럼 좀 강의 좀 하세요 쌤도 이렇게 하고 완전히 개무시한데 학생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을. 네? 그 선생님은 임용고시 걸리고 그 사람들이 임용고시 안 걸리는데 왜 강의를 못 하는데요 하고 이렇게 말한대요. 임용고시 공부할 때는 더 잘했으면서 왜 학교 와가지고 더 강의 못 하냐고. 예. 행정형벌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이론은 넘어가고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하 이진혁 암기 프린터 22번에 있습니다. 22번에 암기 프린터 22번에 있나? 22번에 있죠.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강, 매무, 수거. 예, 이거 기억 신설됐습니다.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1년에 1,000만 원. 직접 거래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이죠. 암기해야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21번에 3년에 3,000만 원, 22번에 1년에 1,000만 원 있습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입니다.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000만 원, 거래정보사업자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질서벌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도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뭐 등록 취소 이런 거 등록한 적이 없는데 등록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뭐 시도이사나 등록관청에 등록한 거 없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모두 다 옳은 내용입니다. 역시 기출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최대한 어렵게 내봤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한 번쯤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한도가 다른 것은 이중소속 1년에 1,000만 원, 양도대여 1년에 1,000만 원, 임시중개시설물 1년에 1,000만 원, 직접거래 쌍방대리 답 4번이네요. 3년에 3,000만 원.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주로 벌칙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금쟁이에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런 거다. 금쟁이 암기 프린터 11번 특히 계속 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1년에 1,000만 원이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지행위에서 많이 나온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자, 벌칙 한도가 다른 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1년에 1,000만 원,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소속, 무등록 3년에 3,000만 원. 2번. 만약에 기억하고 미음이 이게 조합이 있다면 그것도 답이죠. 같은 것끼리 묶은 거.
이거 같은 것끼리 기억이 아니고 이거 니은하고 미음 이런 게 니은 미음이 없잖아요. 지금 보기에. 답 2번입니다. 2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박스에 이건 5개 나왔네. 보통 요즘은 3개, 4개 이렇게 박스에 많이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박스형 문제, 최근 기출문제 트렌드니까 꼭 박스형 문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약 50%가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공인중개사법 19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박스형 문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 했는데 개공 아닌 자가 5번이네요. 개공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 28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누가 부과하는지 요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31회 기출문제네요. 거래정보사업자에 관련된 거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개시하면 등록관청 맞습니다. 자격증 어디다 반납해요? 시도지사. 등록증 등록관청에 반납하죠. 2번이 정답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2번이 정답입니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한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해 준 사람이 지정 취소한다. 협회는 전부 국토부 장관하고 논다 했습니다. 단 지부 설치는 시도의사에게 신고,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신고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중개할 수 없는 거, 요거는 지금 대통령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보니까 뭐 몇 지번이 몇 번지라고 땅을 몇 번지에 있는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 번지에 가 보니까 아예 건물이 없어요. 그런 건물이. 예를 들면 그런 것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걸 광고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존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암기 프린트 25번,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요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B업은. 그 이제 현업에 나가면 이게 제가 연수교육 할 때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 이런데 자기는 의뢰받지도 않고 다른 부동산에서 올리는 거 같이 막 따라 올리는 거,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거래 완료해가지고 계속 유튜브 채널 이런 데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완료됐으면 이제 중개 못하잖아요. 이미 거래 완료됐는데 의매물 올리는 거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그런 거. 그 시험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된다 했죠.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 이런 거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오직 교육 중에서 처벌받는 거 연수교육 하나만 있다. 나머지는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다. 근데 실무교육을 받는 이유는 교육 안 받으면 개업이나 취직을 못하니까 받는 거예요. 어차피 하려면. 개업하고 취직 안 하고 장롱면허 가지고 있으려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돈 들어가니까. 자, 오늘 했던 게 중개보수가 2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협회 1문제, 교육제도 1문제, 포상금 수수료 합해서 1문제, 여기서 4문제, 통상 한 9문제나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한 내용이. 다음 주까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도 거의 8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실무 부분은 5문제 정도 나오고, 실무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 신청 대리 4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나머지 1문제가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도,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뭐 이런 데서 또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거 이런 데서 1문제 정도 나와요.
다음 주 해야 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요. 이게 여기까지가 중요하다고. 다음 주까지가 이제. 자, 오늘 내드린 1일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아까 풀었던 거는 기출문제고 요거는 제가 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기출문제를 응용했습니다. 기출문제를 응용했다. 이렇게 값을 그려놓고 그림을 A, B, C, D 이렇게 D까지 있나? E까지 있나? D까지 있죠. 기소중지 못 봤죠? 보상금. 이중등록은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중등록은 보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트 28번 무부양 광시 공시. 이중등록은 아닙니다. 무죄 판결 받아도 보상금 나오죠? 요거 시에 대한 거 나오네. 25만 원씩 같이 했잖아요. 동시에. 그럼 균등 배분이죠. 그 다음에 리얼은 어른 등록증을 대의한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 검사손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하면 보상금 안 나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나온다 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기출문제를 응용했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요거는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응용을 했다고. 기출문제 이렇게 기출문제보다는 어렵죠. 이중등록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틀렸다고요? 그 조금만 응용하면 틀린다고. 너무 문제. 그래서 큰일이에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중이 아니라 이중검인 확인서 맞네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면. 요거는 형법상 사기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 부정한 망으로 자격 취득, 자격 취소.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 금지행위, 암기 프린트 11번 중요하다고 했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소공의 경우 자격정지. 물론 매매를 여부를 해가지고 징역 받았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취소겠지만 아직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안 나왔잖아요. 위반하자마자 바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형벌을 받으려면 최소한 2달 이상 걸린다고. 내가 절도죄로 뭐 훔쳤다고 바로 그날 징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형벌이 확정 안 됐으니까 자격정지.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 박스형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50%가 이렇게 나온다. 최근 트렌드가. 작년, 재작년 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박스형 문제.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시험도. 그지 모든 과목이 박스형 문제로 나온다. 절대적 취소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아닌 것.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암기 프린트 53번에 표 밑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1, 2, 3, 4, 5번. 답 5번입니다. 5번.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도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 똑같죠? 이중사무소하고 이중등록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도 인터넷 묻는 부분 많던데요. 이중사무소는 사무소 몰래 차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중등록은 마음대로 몰래 할 수는 없어요.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이중등록이 되니까. 그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돼. 현실적으로는. 이중사무소는 몰래 뜻다방 같은 거, 파라솔 같은 거 옛날에는 많이 모델하우스 앞에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은 있기는 있는데 요즘은 아예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게 해놨더라고요. 요즘은 누가 했는지 알면 처벌받으니까 뜻다방 아예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플랜카드도 안 적어놓고 그냥 천막만 설치해놨어요. 자, 업무정지 사유면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 29회 기출문제. 매매를 여부를 한 경우 이거는 업무정지는 자격정지는 맞는데 업무정지라고 명시적 규정은 안 돼 있는데 뭐예요? 이게 임의적 취소 사유잖아요. 임치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임치, 상취, 상등치, 임등치 같은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또한 업무정지 사유예요. 업무정지 사유 암기 프린트 20번에 보면 결정 공일임 할 때 임이 임치예요. 임치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맞고요. 맞습니다. 이중소속은 절취잖아요. 절취. 개공은 절취. 소공은 자격정지 맞아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해야 되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청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 뭐예요? 청문. 들을 문 들어야 되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다. 사망해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 4번이죠.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5일 이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5일 이내 5일이라는 숫자는 딱 2번 나오죠. 자격 취소한 경우 5일 이내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말 한 번 하고, 또 5일은 다음 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딱 2번 나와요. 그래서 5일은 암기 프린터에 없어요. 2번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또 어떤 분이 7일은 있는데 왜 5일은 없냐 했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2개밖에 안 돼서 따로 정리는 안 했다고. 5일은.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가 하는지 운영규정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국토부 장관, 협회 국토부 장관,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답 3번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등록관청, 이전신고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뿌린 자가 거두리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것 3년에 3천만 원 맞고요. 왕따 시키는 거 3년에 3천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3년에 3천만 원, 이게 개공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 3년에 3천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중개상물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짜 매물 올린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그래서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 2번이네. 한 개네. 이게 미엄. 요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미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광고가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년에 1,000만 원 해당하는 자, 양도되어 1년에 1,000만 원, 비밀누설 1년에 1,000만 원, 암기 프린트 22번에 있습니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는 경우, 직접 거래 쌍방대리 3년에 3천만 원. 답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진짜 짜증나요. 다른 과목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판사, 검사는 이거 다 암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전혀 못해요. 전혀. 판검사들. 공인중개사법이 판검사, 변호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그냥 나중에 그거 할 때 찾아보고 밑에 다 사법보좌관들 이런 사람 다 있어요. 그 판결하는데 다 일일이 판결문 찾아가지고 해주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판결문까지 써준대요. 판사가 판결문도 안 쓰는 사람도 있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